네, 국내 시장에 대한 선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의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흘러갈 때 오늘 정경민 과장이 오시면 이 얘기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선물에 대한 방향이 핸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선물 쪽에서 요즘 계속 매도 계약이 많이 나왔고 어제 프로그램 쪽도 좀 매도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향 하방으로 보시나요? 네, 먼저 어제 외인 매도가 현물로 7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선물로 네. 2,400억 계약. 만기를 감안해도 좀 상당히 아프셨죠? 네, 네, 저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결론적으로 하방은 그렇게 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치고 나갈 힘을 이미 좀 소진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중국의 금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호재냐 악재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유가 하락 등등에 일단 치고 나갔을 거였으면 이런 것들의 명분을 삼아서 조금 치고 나갔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그 수급을 보자면은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부터 줄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지수를 버리면서 현금화를 하고 그 확보된 현금 중에서 일부 종목 위주의 접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실적과 밸류에이션, 어떤 것도 믿을 구석이 없고, 또 핸들인 선물을 뒤로 이렇게 좀 틀어놓은 상황에서 공매도와 함께 수익률 극대화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좀 월동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수 상위 종목 중에 그나마 믿을 것은 전가의 보도죠. 반도체 두 종목 뿐인 것 같습니다. MSCI, EPS MSCI 한국 지수, EPS가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독 반도체만 조금 그나마 좀 선방을 해 보이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는 호텔신라, 한국콜마, 코스맥스, 쿠쿠전자 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전에 언급한 대로 대형주도 지수를 버리고 종목으로 가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상장이 된 다음 주부터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관련 주식을 지수가 아닌 종목 매수 개념에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지수를 버리고 또 종목으로 가셔야 됐는데 종목들이 줄줄이 물려 있으니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 강조드립니다만 기회를 줄 때마다 좀 현금화를 하시고요. 대형주로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 관련주 또 단기적으로는 수급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과 음식료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좀 비교적 긍정적이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 그룹주 단기적인 수급 대응만 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김 의원님, 현재 시장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특히 수급에 좀 초점 맞춰주신다면요. 전반적인 시각은 아주 앞에 전문가랑 비슷하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도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동안 뒤로 물러서기만 했던 기관들이 1900선 아래에서는 비교적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되었든 투신이 되었든 혹은 금융투자 쪽이 되었든 1900선 아래에서까지 추가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물러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는 1900선 부근에서는 일단 제어된다. 1900선 안 깨진다가 아니라 1900선이 설사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속도는 제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이제는 조금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폭과대주가 됐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던 지금이라도 주식 팔고 좀 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쉴 때가 아니라 언제쯤 반등 타이밍이 올 때를 가늠해보는 시기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기관들의 저점 매수를 좀 기대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정도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참 많이 팔았죠. 3조 원 이상 팔았던 기관 측에서 또 어제는 매수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유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결국 50달러 선대까지 떨어진 양상인데요. 유가 영향에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 연일 부진합니다. 항공주는 또 올라서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우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드라마에서 했던 그 대사였는데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비슷한 뜻인데요. 펀더멘탈과 그 실적은 멀고 수급은 가깝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를 비롯해서 저가항공사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줬다. 요 정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가와 그 경제 성장률의 시계열 추입니다.
어떤 쭉 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화랑이고 수요에 의한 유가 상승, 유가의 오버슈팅이 나오고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고 그다음 유가 상승률이 제한되면서 대체 에너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원자재가 하락되는 일종의 그 사이클을 보이는 그런 좀 그림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유가 하락은 국내 경기에 긍정적인 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라는 단서는 꼭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럴싸한 그래프를 수백 개 보여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뭐 내가 제때 또 제대로 된 주식을 사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이 될 텐데요. 유가 하락을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는 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좀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되는데요. 유가가 뭐 얼마면은 항공사 수익이 유가가 얼마가 내리면 항공사 수익률이 얼마큼 올라가서 뭐 이게 수혜가 된다. 이런 건 정말 달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도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현재 유가 하락으로 매출 원가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 스프레드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항공사보다는 저는 저가 항공사 그것들의 계속된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내에서도 대형 항공사보다는 오히려 저가 항공에 좀 초점을 두자 이야기 주셨어요. 이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랑 좀 따로 노나 봐요. 이 중국 국적주가 우려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뭐 왈리나 차이나 하오란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걸까요? 솔직한 말씀으로 좀 네.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부럽습니다. 그쵸. 좀 배 아프기도 하고요. 예. 현상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관심주로 제시한다면 뭐 혀를 차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글쎄 뭐 실적이 뭐 어떻고 뭐 주의하시고 뭐 이런 말씀 뭐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변동성에 맞설 자신이 있으시고 또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법이 있는 분들이야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온다면 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나름 전문가라고 앉아있지만 뭐 이런 것들에 좀 대처할 저는 좀 자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정 중국 수혜주를 찾고 좀 전통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후광퉁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를 찾아가셔서 그쪽에서 실적이 확실한 그런 중국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쪽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제가 크게 많이 드릴 말씀이 없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소 말씀을 아껴주셨어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대별하고 싶은데요. 이들 종목들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로 실체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해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회계 정보도 못 믿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주가도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뭐 PR 기준으로 보면 뭐 2배, 1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부양책이 이들 종목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부양책, 중국 부양책이 마치 국내 유동성을 크게 불러일으켜서 유동성 자세 올 것처럼 선전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과 유럽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과거처럼 2009년도, 2010년도에 돈이 남아 돌았을 때처럼 또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처럼의 유동성 장세는 똑같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 이들 종목은 뭐 지금 당장은 더 오를 수 있으나 파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만 40%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이들 종목군입니다. 현재로서는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두 분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주시네요.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이때까지 해주신 얘기의 교집합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좀 키워드라고 한 얘기 말씀드린다면은 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본질이라고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주먹은 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실적과 펀더멘탈은 멀고 수급은 가깝다. 좀 수급을 좀 많이 참고하셔라. 이렇게 좀 축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중기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 내년 춘절을 대비해서 미리 월동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이나 카지노, 음식료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좀 핫하게 가고 있죠. 휴대폰 부품주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S6, 삼성에서 4,500만 대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품주들 상당히 싫어했는데요. 마치 수도꼭지 같아서. 근데 기기의 스펙이 일단 예상이 된 만큼 이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가. 그 정도의 시간은 좀 주어졌지 않나. 좀 단기적으로 한번 대처해 볼 만한 구간 아닌가. 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콕 집어주신다면요. 파트론입니다. 네. 파트론. 지금 뭐 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그런 종목을 갖고 오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수급의 중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조정 시 매수하십시오, 분할 매수하십시오가 아니라 따라 붙을만 할 종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작년에 26,000원부터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2,000원대 와 있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깨졌고 부품주의 특징인 수도꼭지의 특징이 바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고요. 또 외인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실적이 좀 돌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이 부품주의 백화점이라는 그 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떨림 방지 기능 상당히 고마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 더블 엣지에 관한 그 뭐 제품에 대한 루머도 있는 만큼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치사하게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하십시오가 아니라 과감하게 따라 붙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 위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달간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금 더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 주셨네요. 파트론 저희 관심 갖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종혜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